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 대출자의 소득과 더불어서 기존의 대출 상황에 따라서 이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하반기부터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반영해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소득이 낮거나 기대출이 많을 경우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허그의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해 왔었지만 전세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3조 원으로 5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부담 날로 가중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이렇게 보증 한도가 축소가 되면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보증이 높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일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월세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입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는 월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44%가 월세 계약으로 나타났고 이는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월세 비중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결국에 정부가 대출을 많이 힘들게 만들다 보면은 이 월세 부담도 커지게 되고요. 전세금 마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전월세 시장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등장을 하면서 이 세입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내용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전월세 계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집주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많다면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등기부 등본 이 부동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을 해야 하고 이사하거나 계약하실 때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새롭게 등장한 말인데 깡통 전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도 미리 확인해야 할 점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깡통 전세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면 계약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네, 깡통 전세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최근에는 좀 교묘하게 좀 사기를 하는 행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이 집주인의 세금이 제대로 체납이 됐는지 이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사를 할 때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변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집이 압류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정말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세입자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치를 미리 해둔다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 계획을 갖고 있던 분들이나 처음으로 전세를 준비하는 자립 청년들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반드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내용들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들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